저는 윤디자인 그룹의 희망 한글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김기철 부장입니다. 네, 제 이름은 정유권이고요. 윤디자인 연구소에서 한 12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주로 맡은 업무는 삼성 특정 업체를 얘기해도 되나요? 네, 삼성 모바일이나 LG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서체들을 제작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서체로는 게임 서체로 스타크래프트 2나 다른 기타 게임 서체에 참여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윤고딕, 윤명조, 윤서체로 잘 알려진 디자인 글꼴 회사입니다. 기업과 기관의 브랜딩을 위한 전용 서체 개발, 일반인들과 디자이너들을 위한 시서체 개발,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에 탑재되는 OEM 서체를 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고딕, 윤명조 시리즈를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서체를 사용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헤드라인과 서브, 그리고 본문용으로 구분되겠죠. 헤드라인은 가장 크게 강하게 메시지를 던질 때 사용하는 것들은 다양한 서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하지만 본문용은 가장 방대한 양이지만 가장 정리가 잘 되고 읽히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단연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경우에 따라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작가의 원도가 있는 캘리그라피 스타일의 서체 같은 경우의 과정과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제작을 하는 과정과 몇 가지 이제 제작 방식이나 어떤 컨셉에 따라서 달라지는 과정이 있는데, 일반적인 큰 틀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디자이너가 어떤 컨셉이나 아이디어에 따라서 샘플 글자들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한 단어나 문장 정도의 글자를 제작을 하고 거기서 특징과 이미지를 잘 잡아낸 다음에 글꼴을 파생하기에 가장 기초적이고 균형을 잡기에 좋은 글자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것들을 한 20-30자 작업을 하고, 그래서 컨셉을 안전하게 만든 다음에 한글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글자 또는 글자를 파생하기에 균형을 잘 잡기에 좋은 글자들이 있는데, 그럼 100자에서 한 200자 정도를 파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생을 한 뒤에 그 뼈대 글자들을 가지고, 그 빈출자 뼈대 글자들을 가지고 2350자를 만들게 되고요. 이 2350자는 KSX1001에 제시된 표준 글자 세트고, 이걸로는 표준어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에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언어들을 타이핑할 때 중간에 입력되는 글자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간호사 이런 글자를 타이핑한다고 했을 때 기역, 아, 니은, 간자까지는 있는데 호자를 치면 중간에 히읗이 들어가겠죠. 그럼 기역, 아, 니은, 히읗이 되는데 니은, 히읗 그 받침 글자는 없어요. 기역, 아에 니은, 히읗 받침 글자는 2350자에 없어서 글자가 없는 표시로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잠깐 벌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만들어진 글자가 11,172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에서 쓰는 모든 자모음의 경우의 수를 포함했을 때 11,172자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게 되고, 여기에 영문 94자, 그다음에 특수문자 986자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서체 개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브랜딩을 위한 전용 서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를 한데요. 그 기업의 브랜딩을 위한 목적과 그다음에 기획 방향과 이런 기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트렌드, 서체 변화에 대한 트렌드도 좀 연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 종을 개발하는데 약 8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서체 쓰임이 다양한 디바이스에도 활용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힌팅이라는 또 기술 개발이 들어가는데, 그 절차까지 들어가면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인 레귤러 서체를 먼저 개발하고요. 일반적인 굵기, 그 서체가 완성되면 그보다 얇은 이제 라이트 서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보다 더 굵은 볼드 서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레귤러가 만들어진 이후에 또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제작으로 들어갑니다. 약 8명의 인원이 투입됩니다. 아무래도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좀 저해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넷에서 그런 자료들을 볼 때마다 조금 이제 안타까운 마음과 또 이거를 이제 유료로 사용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사용자들이 한글을 돈을 내고 사는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내고 한글을 구매해야 되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한글을 만들 때 어떠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고 어떠한 수고를 거쳐서 글자들이 만들어지는지 사람들이 좀 더 자세히 알게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요. 무료 폰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보통 폰트를 제작하고 나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료 폰트로 추출해서 쓰시는 분들은 변형을 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정품 폰트와 무료 다운로드 폰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미세하게. 그런데 글자를 우리가 디자인해서 쓰게 되면 글자의 자간, 행간 이런 것들도 값이 있거든요. 정해진 값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료 폰트에서는 좀 달라져서 인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 글자들은 삭제가 돼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을 수 있고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유료 폰트를 꼭 구매를 해서 제대로 된 폰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도 열심히 또 만들어서 더 좋은 폰트들을 계속 만드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 자료로 보면 정식으로 서체를 구매해서 쓰는 사용자가 20-3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체 회사들이 사실은 중소기업 이하입니다. 작은 기업들이 모여서 또는 개인 프리랜서가 만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든 피땀 어린 결실들인데, 이러한 서체 파일이 불법으로 재다운로드되고 재다운로드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막연히 자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체 회사들 중에 저희는 큰 회사에 속합니다. 하지만 1인, 2인이 만든 작은 회사에서도 서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땀 어린 서체들이 불법으로 유통된다고 하면 그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식 구매해서 사용되는 문화가 더욱더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들어진 글자를 실제 생활에서 발견하게 되면 만족감이랄까, 뭐 보람 같은 게 좀 있는 편이죠. 네, 한글날도 있고. 네.